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제가 언급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영상에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 반복인 것 같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어쨌든 있는 것 같아서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기능사라는 자격시험 제도를 모르고 고3 졸업까지 한국에서 생활을 해왔다. 자, 만약에 우리 학생분들 특히 학생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 있죠. 네.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그 기능사라는 자격시험 제도를 모르고 지내왔다라고 아마 하신 분들이 비율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게 통계상으로 뭐 잡혀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험을 하신 당사자분들이 꽤 많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정부기관이 존재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많아요. 네, 이것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언급을 좀 제 주관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요,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잘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해요. 양면성이 존재하거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실제로 상담 받았을 때 이런 사례에 놓이신 분들을 다 만났어요. 네.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경력 단절이신 분들이 이런 기능사라는 자격시험 제도나 또는 뭐 기능사 이상의 또는 뭐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조차를 모르고 심지어 나이 50 이상을 지내신 분들도 있어요. 아마 지금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한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겠죠. 야, 아니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요, 이런 역할을 원래 정부기관이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제 뭔가 여러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기관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벌써 지금 한 1년 정도 좀 지나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실제로 다양한 분들한테서 카카오톡 메시지나 또는 뭐 댓글 이런 걸로 문의나 답글이 와요. 그러면은 그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뒤늦게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예요. 특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게 좀 뭔가 간담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는 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참 정보기관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특징이 되게 소통이 부족해요. 네, 홍보라고 하는 것도
보통 대기업에서는 뭐 제품 하나 만들면은 적극적으로 막 CF를 진짜 지겹도록 막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부기관에서는 홍보를 뭔가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합니다. 예, 좀 안 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 유튜브로 뭐 열심히 뭐 무슨 뭐 홍보를 한다고 뭐 산업인력공단 채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시청자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보면 그걸 찾아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홍보력이 좀 딸리죠. 정작 기능사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이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아까 언급했던 그 학생으로 이제 재학 시절에 기능사라는 자격증 제도를 몰라서 뒤늦게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특히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아요. 아, 나는 진짜 기능사라는 제도를 모르고 지내와서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에 정말 저는 공감이 가요. 왜냐면 그 잘못된 어떤 그 우선순위를 매긴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를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그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되거든요. 사실 제일 많이 이제 저울질을 하는 게 이거예요. 저울질 대상이 될 만한 제일 많은 게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어떤 공부를 하는 입시 공부를 하느냐 또 아니면 vs 또 뭘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자격증 준비를 통해서 군 입대 또는 취업을 우선시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좀 저울질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그나마 좀 변화가 느껴진 게 뭐냐면은 이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생각이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고등학교도 다니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은 그냥 검정고시 치고 검정고시 패스하고 이제 그 학점은행제 진행해서 산업기사 응시 조건 맞춘 다음에 바로 자격증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요즘에는 바뀌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진짜 이런 테크를 타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이쪽 방면으로 준비하는 수강생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네, 올해 22년도에 이런 수강생분이 한 분 있었어요.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산업기사 하나를 응시해서 조건 맞춘 다음에 실기까지 통과를 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군대를 간 수강생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기사 취득한 상태에서 군 경력까지 이제 18개월 딱 맞추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나중에 기사시험 응시 조건이 또 갖춰지겠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태클을 이제 타는 게 대세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패턴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들, 이런 패턴을 알고 계신 부모님들은 또 밑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또 진로 설계를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나 서포트 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보력 싸움이거든요. 사실 정보력 싸움이거든요. 이거를 정말 이쪽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중요성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라는 점에서 이게 좀 주변에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좀 아마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저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그 지금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도 상당수 있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여기 기능사나 산업기사 문제 그 복원 작업을 한 거를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리는 거를 솔직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실 거라고 저도 상상은 못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뒤늦게 깨달으신 분들이 많구나. 네, 그게 체감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아, 나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네, 내가. 네, 그런 거를 또 제가 깨닫게 되거든요. 이제 그 가까운 사이로 있는 그 아는 지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니면서 기능사 자격증을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시작한 그런 케이스의 학생이 정말 별로 없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주변에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 많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요, 기능사를 준비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예. 2009년도 10년도까지도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좀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고, 제대하고 나오니까 완전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더 우선시 되고 있어요. 자격증을 준비하자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예, 흔히 말하는 경력직으로 이제 이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죠. 네, 그런 어떤 흐름을 저도 이제 타고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 사업으로 이제 저도 학원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시점인데, 원래 그 시험을 많이 준비한다는 거는 정말 네, 큰 변화죠. 큰 변화인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독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시는 어떤 포부는 좋아요. 근데 그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도저히 나 혼자서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세상은 나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앞으로 인구 감소가 더 심해질 겁니다.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인구 감소가 되면 될수록 이제 결국에는 남아있는 분들끼리 이제는 서로 공생관계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생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저조차고 이거 기능사 시험 문제 복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왜 문제 복원 작업이나 이런 거 분석을 왜 동영상을 올리는 거냐면은, NCS 기반의 그 주관식이라는 어떤 그 공포심을 저는 알거든요. 전 예전부터 주관식이라는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공포심이 다가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자격증 시험 맨날 보러 다니지만 정말 스트레스예요. 주관식 문제 푼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제가 당사자로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와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좀 한 분이라도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지금 그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객관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보고, 아 정말 나는 이게 혼자서 독학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지금 뭐 정보 처리 기능사를 예를 들어서
3년째 준비 중이지만 지금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떨어지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마 제가 얘기한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거를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세요. 우리가 특히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가 변한 만큼 인터넷 강의도 많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또 해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오프라인 방문을 하셔가지고 대면 수업을 받으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한 명, 두 명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좀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내실 있게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이번 영상 마무리 지으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랑 또는 또 자녀를 두신 분들 또 그 다음에 현재 학력이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기 전에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학생분들은 반드시 이 기능사라는 자격시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스스로도 정보 검색을 해보시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주변에 좀 물어보시던지 아니면은 정 물어볼 데가 없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여기 번호로 문자나 뭐 연락 남겨주시면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어떤 용도로 법적으로 쓰이고 또 그 외에도 어떠한 방면으로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는지를 제가 자세히 상담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가 뭐 상담비를 뭐 받지도 않아요. 무료로 언제든지 상담해드리니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방문 상담을 하시건 뭐 가까운 학원을 방문하시건 아니면 저한테라도 문의를 하시건 그렇게 정보 수집 활동을 좀 부지런히 하시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유튜브 영상 칼럼을 남깁니다. 모르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뭔가를 나만 모르고 지내온 것이 너무 억울하다. 많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걸 모르고 지내왔다 이거예요. 이건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후회감이나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자격증 시험을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서포트 활동을 어떻게든 해보고자 다양한 시도를 지금 저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방문 수업 제가 출장 가서도 할 거고요. 뭐 수강생분이 만약에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오시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상담을 저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수업 중인 중에는 물론 답장을 못 해드리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국가기술 자격 시험은 이제 앞으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스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자격증 많이 준비하세요. 다양한 자격증, 뭐 재밌는 자격증도 많으니까 너무 하나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뭐 어려운 자격증을 막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다른 자격증도 겸사겸사해서 한번 같이 준비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